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김지은은 갑자기 가족으로부터 사망 선언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자신의 장례식에 라이브 스트림으로 난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날 아침, 지은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는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야심찬 여성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왔지만 대학 시절 만난 민지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24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은의 삶에 색채를 더해준 존재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었다. 대학 캠퍼스의 미술 전시회에서 민지가 그린 그림 앞에 서 있던 지은은 그 그림의 강렬한 색감에 끌려 민지와 대화를 시작했다. 이 그림은 당신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 안에 혼란을요. 당신은요? 왜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곧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점점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항상 지은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실망시키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오랫동안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녀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이게 정말 나일까? 가족을 실망시킬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 어느 날 지은은 민지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부모님의 방문을 받았다. 부모는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민지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지라는 애가 왜 자꾸 내 집에 있어? 친구라고. 이상하네.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당황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아빠, 엄마. 저 민지랑 사귀고 있어요. 저 레즈비언이에요. 그 순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을 줄이야. 어떻게 키웠는데 그날 밤 부모는 지은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가족 그룹 채팅에서 지은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녀는 죽었다라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무너졌다. 그녀의 형제자매들도 동의하는 듯 침묵했다. 사회의 정상에 서 있던 그녀는 갑자기 고립되었다. 직장 동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쌓여갔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 소식을 들었다. 부모가 실제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지은은 이를 기회로 삼기로 했다. 내가 죽었다고? 그럼 직접 나타나서 증명할게. 그녀는 민지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장례식 당일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등장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행위였다. 장례식 준비 과정에서 지은은 부모의 속내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딸을 잃었다라고 말하며 동정을 받았고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지은이가 사고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지은에게 더 큰 충격이었다. 나를 정말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야.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태도가 용납되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마. 하지만 민지도 자신의 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그녀의 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무시하려 애썼다. 지은과의 관계가 알려지면 민지의 삶도 위태로워질 터였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위기를 넘기기로 결심했다. 장례식 전날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다독였다. 나는 살아있어? 내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이제 그들의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다. 장례식 당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김지은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부모님은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지은은 멀리서 라이브 스트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숨겨진 장소에서 카메라를 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은입니다. 오늘 제 장례식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화면에 등장했다. 장례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참석자들은 화면을 보며 웅성거렸다. 저게 뭐야? 지은이가 살아있어.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미친년이. 그는 소리쳤지만 이미 라이브는 수천 명에게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지은 살아있음이 트렌딩 되었다. 지은은 화면에서 계속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 때문에 가족이 저를 죽였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어요. 제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민지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사건 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언론이 달라붙었고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아버지는 그녀를 고소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대신 그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어머니는 가끔 몰래 메시지를 보냈지만 왜 그랬니? 우리를 망신 주려고 라는 원망이었다. 지은은 직장에서 압력을 느꼈다. 상사는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되라고 말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녀는 내적 투쟁을 벌였다. 내가 잘못한 걸까?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나? 밤마다 민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되새겼다. 민지는 내가 용감했어. 그게 내 자유야 라고 격려했다. 한편 민지의 가족도 반응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너도 그런 애였어? 실망이야 라고 말하며 집에서 쫓아냈다. 민지는 지은의 아파트로 이사왔지만 경제적 압박이 따랐다. 두 사람은 함께 일자리를 찾으며 버텼다. 사회의 시선은 가혹했다. 길거리에서 속삭임이 들려왔고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상담사를 찾았다. 저는 왜 이렇게 괴로워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상담사는 그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점점 자신의 길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옛 친구가 나타나 민지야, 지은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을 사랑하지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지 않았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지은은 이를 눈치채고 나 때문에 힘들면 말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강화했다. 사회적 압력 속에서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모임에서 그녀는 내 장례식 난입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라고 공유했다. 하지만 일부는 너무 과격했어. 가족을 생각했어야 해라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지은의 마음에 새로운 물음표를 던졌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과의 화해는 불가능한가? 그녀는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를 이해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당신들의 딸이에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이 쌓였다. 민지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고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날까 고민했다. 다른 도시로 가자? 새 시작을 해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않을게?
여기서 싸울게. 시간이 흘러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지은의 여동생, 수연이 갑자기 연락해왔다. 언니, 만나자. 중요한 얘기 있어. 수연은 22살, 대학생으로 가족의 막내였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수락했다. 카페에서 만난 수연은 울면서 말했다. 언니,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아빠가 술에 빠졌고 엄마는 우울증이야. 내가 장례식에 난입한 후로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가족의 고통을 알았지만 자신의 아픔도 컸다. 나도 힘들었어. 왜 나를 죽었다고 했어? 수연은 가족의 입장을 변호했다. 우리 문화에서 레즈비언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아빠는 체면을 잃었어. 지은은 반박했다. 체면 때문에 딸을 버려? 그게 사랑이야. 이 대화는 대립으로 끝났다. 수연은 언니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어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 만남 후 지은은 깊은 자책에 빠졌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아니야. 내가 싸운 건 정당해. 하지만 민지도 자신의 가족과 갈등 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민지야. 그 여자랑 헤어져. 아니면 지원 끊을게 라고 협박했다. 두 사람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사랑을 포기할까? 가족을 버릴까? 지은은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가 변해야 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그들은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요. 시위 중 지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지은아,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위험해 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협박 메시지가 왔다. 레즈비언 년들, 죽어라. 지은은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의 배신이 시작된 건 그때였다. 스트레스에 지친 민지는 옛 연인과 연락했다. 그 옛 연인은 남자였고, 민지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라고 유혹했다. 민지는 흔들렸지만 지은에게 숨겼다. 나는 지은을 사랑해. 이건 순간적인 약함이야. 그러나 지은은 민지의 변화를 느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지는 부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거짓말이 관계에 균열을 냈다. 지은은 불신이 싹 텄다. 민지가 나를 떠날까? 사회적 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이미지 문제로 해고 통보가 왔다. 그녀는 소송을 고려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민지도 프리랜서 작업이 줄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두 사람은 다퉜다. 이게 다 내 장례식 난입 때문이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화해 후 지은은 부모를 직접 찾아갔다. 집 문 앞에서 그녀는 바빠, 엄마. 대화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너 같은 애는 우리 딸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남아 있었다. 옛 연인과의 만남을 약속한 상태였다. 이게 배신일까? 그냥 대화일 뿐인데. 민지의 배신이 드러난 건 우연이었다. 지은이 민지의 핸드폰을 보다가 옛 연인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 다시 생각해봐.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민지를 추궁했다. 이게 뭐야? 나를 배신한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만 너를 사랑해. 지은은 분노했다. 사랑하면 왜 그런 짓을 해? 우리 관계가 그렇게 약했어. 이 대립은 밤새 이어졌다. 지은은 헤어지자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매달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이 사건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믿음을 저버린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녀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장례식 난입이 모든 걸 망쳤어. 가족, 친구, 사랑까지. 하지만 지은은 깨달았다. 이 고통이 그녀를 성장시켰다. 그녀는 민지에게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안 돼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관계를 재건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인터뷰에서 당신의 성 정체성이 문제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은은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족의 거부는 아프지만 저는 제 자신을 선택했어요. 이 발언은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보수층은 비난했다. 가족을 파괴하는 이기주의자. 민지의 가족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해 민지야, 건강히 지내? 라고 물었다. 민지는 희망을 품었다. 엄마, 지은을 만나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지은의 부모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수연이 다시 연락해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언니 보러 오고 싶대라고 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상에서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미안하다. 내가 아프게 해서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이 화해는 불완전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선택을 이해 못해라고 말했지만 대화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했다. 지은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왔다. 온라인에서 지은의 과거 사진이 유포되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행위였다. 지은은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렸다. 민지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무기력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사회가 변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은 선고자예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식탁은 희망으로 차렸다. 화해의 여파로 지은과 가족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아버지는 퇴원 후 지은을 집으로 불렀다. 얘기 좀 하자. 지은은 민지를 데리고 갔다. 가족 식탁에서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민지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해요. 어머니의 말에 모두 놀랐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직 이해 못하지만 내 행복을 빌어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사했다. 고마워요. 아빠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고통의 대가로 자유를 얻었다. 민지의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가 민지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두 가족은 서서히 만남을 가졌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지은과 민지는 강해졌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책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출판 후 그녀는 강연을 다녔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예요. 그러나 여전히 논쟁은 있었다. 일부는 가족을 우선해야 해라고 비판했다. 지은은 이에 응답했다. 가족 사랑과 자기 사랑은 공존할 수 있어요. 이제 지은과 민지는 서울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하지만 지은은 가끔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모든 게 가치 있었을까? 당신은 지은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한 이기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회 변화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나요?